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기분 좋고,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죠. 바로 집 파는 날입니다. 네, 어제 매도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꽤 많은 투자 포인트가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2년간 거래된 적이 없는 35년 차 썩은 아파트를 3개월 만에 파는 방법입니다. 예, 단타로 1200만 원 수익이 났어요. 세후예요, 세후. 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낙찰과 매도입니다. 예, 요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낙찰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매도할 때, 수익 실현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어제도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예. 이 물건은요,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야, 이거 단타로 팔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 난이도가 극상이었어요, 극상. 예.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단타 투자의 그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거래 사례가 많냐, 거래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얘는 거래가 극히 안 됩니다. 이 단지의 마지막 그 계약 일자는요, 무려 24년도 11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없었어요. 지금 26년도 지금 7월 말이죠. 2년 동안 계약이 없었고요. 게다가 24년도에도 단 두 건, 1년에 두 개밖에 계약이 안 됐다. 자, 이것만 봐도 이 단지가 얼마나 난이도가 높은지, 얼마나 팔아먹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내가 과연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예.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한편으로 또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왜? 저는 부동산 경매 강사잖아요. 자, 강의용으로 이런 물건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직접 한번 증명해 보자. 세상에 안 팔리는 물건 없다. 다만 안 팔리는 가격만 있을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파트였고요. 건물 면적은 31평형 아파트 84평방이고, 자, 감정가가 착해요. 1억 5천. 그리고 제가 이거를 1억 2,689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자, 그날 8명, 저 포함해서 8명이 입찰했고, 제가 당당하게 1등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요. 일단 가격대가 굉장히 착하죠? 착하고, 1억대 초반이면 그렇게 부담 없겠다. 예, 그렇게 부담 없겠다. 대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저 같은 다주택자도 투자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양주는 조정지역이 아닌 비조정지역이니까, 매매 사업자로 얼마든지 단타를 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장점이 없어.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요, 역세권도 아니고요, 뭐 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한 동짜리. 요거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그냥 요 단지 하나예요. 세대수가 184세대예요. 200세대가 안 되죠. 연식은요, 또 1992년도예요. 35년 차 된 아파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거고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야, 과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 녀석을 내가 팔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긴 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낙찰 받았으니까 해야지 어떻게. 예,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에 수습은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낙찰 받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왜? 자, 명도를 하고 갔더니 집 상태가 막 이래. 막 이래. 방이 막 이래. 막 여기 막 곰팡이에 막 벽지. 야, 사람이 여기 어떻게 살았을까? 예? 이 색깔 봐봐요. 벽지 색깔. 한 번도 이 집을 수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5년 동안 전소유자가 분양받아가지고 여기 쭉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할 이유도 없겠죠? 살면서 수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노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어떤 그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이 엉망이었다. 야, 도저히 이거는 팔래야 팔 수가 없다. 제가 봐도 너무나 형편이 없는데 가뜩이나 거래가 안 되는 이 단지에 이런 컨디션으로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자, 그래서 올 수리를 해야 되겠다. 애초에 저는 수리를 해야만 팔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수리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란 전쟁이 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재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폭등. 몇 프로? 거의 반값 이상. 거의 뭐 30%, 50%가 한 번에 올라간 겁니다. 야, 내가 생각했던 금액으로는 이 샷시 포함해 갖고 올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도저히 금액이 안 맞아. 그렇게 했다가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게다가 팔지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귀찮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반셀프 시공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반셀프라는 거는 그거예요. 턴키로 한 업체에 몽땅 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공정별로 도배 따로, 싱크대 따로, 타일 따로, 샷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 시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금액이 떨어져서 좀 세이브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방 이렇게 바꿨고요. 방, 샷시, 거실, 화장실, 베란다 타일까지 다 칠하고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정말.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견적을 받았을 때 3,500불이더라고요. 샷시 포함해서. 제가 이거를 2,400에 끝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못하면 3,500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걸 할 줄 알면 2천만 원 중반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샷시를 안 했다면 한 1,200, 1,100, 1,000만 원 초반으로도 할 수 있었다. 근데 샷시가 1,000만 원이 들어요. 1,000만 원. 자,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우리 단지 최고다. 이 동네 근처에서는 이 정도의 집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 팔리지 않을까? 그런데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아.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돼. 왜? 여기는 2년에 하나 거래될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이라니까. 알고 있었죠, 저도. 근데 진짜 보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하반기 가야 되나? 이거 올해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부동산 소장님들한테 열심히 열과성을 다했죠. 그거는 뭐 이제 인간관계. 그러니까 부동산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신 소장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고 그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드디어 매수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어머니 뻘 되는 분이었고요. 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깎아드렸어요. 원래는 한 1억 8천 받고 싶었는데 깎아서 1억 7,300에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가 되긴 했어요. 자, 제가 4월 말에 잔금을 치르고 지금 7월 말이니까 3개월 만에 계약 썼고요. 이분이 10월 말까지 들어오신다고 했으니까 10월 말까지 그러면 잔금 치고 6개월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자, 생각보다 빠르지 않나요? 2년에 하나 될까 말까 한 거래가 거의 없는 이 단지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3개월 만에 매도가 되었을까? 자,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인테리어라는 그런 기술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 같은 인테리어가 아니라 저는 조금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지만 반셀프라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제가 비용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매도가를 줄일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가격에 매도가 됐다. 그래서 1,000만 원 받고 계약했고요. 다음 달 한 달 이내에 3천만 원 중도금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잔금은 10월 말 이전에 땡길 수 있다. 그래서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남았냐? 자, 낙찰 받았죠. 1억 2,600. 자, 대출 나옵니다. 9,100만 원 받았고요. 명도비 200만 원 드렸고 리모델링비가 2,400 들었으니까요. 샷시 포함해서 총 들어간 금액은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 한 달에 이자 나가겠죠? 중도 상환 수수료 내야 되겠죠. 자, 중개비는 80만 원이고요. 양도를 1억 7,300에 했으니까 자, 필요 경비 3천만 원 빼고 양도 차익이 가표 기준으로 자, 1,200만 원 나오고요. 자, 1,200에서 이거는 양도세가 아니라 매매 사업자 소득세로 이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자, 6% 치니까 한 80만 원 내니까 최종 저한테 1,210만 원 정도가 남는다. 자, 이 정도 수익이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적은 거 아니야?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각자 판단은 다르실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단지도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이런 물건들도 어떻게 내가 접근하고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닐 수가 있죠. 근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런 물건도 돈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더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다만 내가 관심이 없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한번 요런 물건으로 단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면 어때요? 1년에 이런 걸 4개, 5개, 6개 돌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을 벌 수 있다. 직장 다니면서도.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요 돈으로 어디 가냐? 예, 여름 휴가 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 여름 휴가를 요거 팔아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즐기면서 투자하고 소액이라도 감사하며 투자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실력도 쌓이고 그러면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다주택자인 제가 어떻게 투자를 계속해 나가는지에 대한 팁도 있으니까 제 블로그도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러주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